지금 영어 수학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파고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부모님들, 무슨 요새 7세 고시니 9세 고시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결국 대학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놓고 보고도 그 방법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보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변하지 않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내신 보고, 고등학교 때도 내신 시험, 물론 그게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거 보고 이제 수능 시험, 정답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거,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과목이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은 한 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축을 부모님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 때도 당장 수행평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 중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 예를 들면 남과 북이 5년 뒤에 통일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탐구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과목마다 탐구 보고서라는 걸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런 탐구를 했고,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배웠다, 이거 갖고 대학 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 비중이 뭐 계속 커지고 있고, 대다수 애들이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이거랑 사실 맞물려 있는 게 고교 학점제거든요. 결국은 내가 직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진로를 가지고 수업을 선택해서 내 시간표를 짜는 거. 그랬을 때 결국은 저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걸 글과 말로, 또 어떤 경험으로 표현하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실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의 본질이고, 특히 고등학교 가서 많은 부모님들이 생기부, 이건 진짜 부모님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해 하시고 막막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입시의 어떤 두 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자소서는 거의 없어요. 자소서보다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에는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도 들어갈 것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3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어떤 공부했는지, 어떤 탐구했는지를 쭉 이제 상세히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정시 같은 경우도 면접들이 대부분 도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수능 만점 받아도 면접 못 보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내가 1등부터 100명 중에 베스트가 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설사 내가 1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접니다. 제가 1학년 때 내신이 워낙 안 좋아서 졸업 때 약 4등급 정도 됐는데, 그걸로 서울대 간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결국 핵심은 1등이 아니더라도 유일무이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 교수들이든 입학사정관들이 얘 도대체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왜 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수많은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얘는 진짜 한번 만나서 보고 싶다, 한마디로 눈에 띄는, 돋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not the best but the only라고 하는데, 스펙으로는 제가 1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로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실제 나를 뽑을 서울대 사회대 교수님들, 정치외교학부 교수님들이 합격 여부 상관없이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마음 들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고,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그게 결국 유일무이한 서사, 스토리거든요. 그럼 이제 스토리라는 건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제가 나도 진짜 진심을 담아서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싶은, 탐구하고 싶은 주제, 동시에 나를 뽑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의미 있고, 심지어 그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면 더 좋겠죠. 그 교집합의 주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입시 컨설턴트들이 얘기하는 게, 정성적 평가를 잘 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 주제가 있는 아이인가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특히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저는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게 어릴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어떤 관심사였고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어릴 때 꿈의 씨앗이었고,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는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외교관이 되겠다라고 꿈을 세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얘는 진짜 동아시아 평화, 특히 정치외교에 그냥 미친 아이, 그러니까 덕질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라는 걸 발간하는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 책보다도 구글 검색하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합격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덕질입니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저는 뭐뭐뭐 덕후였습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되게 파고 들어가지고 진짜 거기에 미친 사람인 거를 보여준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학생들이 유일무이한 스토리를 보여주려면 일단 주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진짜 탐구하고 싶을 만큼, 연구하고 싶을 만큼 관심사의 주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내신이 뭐 영어가 1등이고요, 학생회장 했고요, 뭐 서울대 필독서 뭐도 읽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스펙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정치 외교와 관련해서 친구들이랑 동아리 만들어서 2년 동안 관련된 책 읽고 실제 외교관도 만나보고 외교부도 가보고 제가 탐구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독서 활동만 보면 다 그와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를 이제 학생부에 썼고, 이게 특히나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요새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학교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입시 설명회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 되게 낯선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공에 대한 열정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학생들을 뽑는 거는 그 학교의 교수님들도 보통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몇 점이 더 높고 수학이 몇 점이 더 높고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는 이 학문을 얘가 진짜로 와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될까가 중요할까? 그래서 후자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게 제가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약간 단적인 얘긴 한데 서울대 인문대 같은데 과탑들이 보통 뭐 하는 줄 아세요? 과를 옮겨요. 경영학과나 인기 많은 학과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은 그 애들을 뽑은 그 학과의 교수님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껏 뽑아놨더니 우리 학과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우리 과가 싫어요 이러면서 이 과 내보내주세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교수님들은 얘가 진짜 진심으로 이 학과 와서 이걸 공부해 나갈 사람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내가 이 학과에 가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지가 설득되는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주제, 행동으로 내가 읽은 책, 내가 했던 경험, 또 내가 해봤던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뭔가 관심 있는 주제를 파고 들어본, 그게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물론 이제 주제와 관련된 활동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스토리와 스펙의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반장했고요, 학생회장에서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학생회장을 했다고 해서 리더십이 뛰어난 건 아니죠. 학생회장으로서 뭘 했는지, 왜 학생회장이 되고자 했고 어떤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학에서 바라보는 리더십이라는 건요, 학교와 학급 안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구들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갔는가가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스토리라는 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친구들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와 배움이 남았는가, 그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걸 생기부에 담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어.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초등이야.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뭘 도와줘야 돼? 이게 부모님들의 고민이실 텐데, 더 쉽게 생각하면 애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고 글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왜 독서 글쓰기를 싫어하냐? 맨날 부모님들이 뭐 논술학원 보내서 글쓰기 방법 가르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읽히려고 하고, 사실 저는 그게 독서 글쓰기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독서 글쓰기, 뭐 발표 이런 거 안 하느냐? 애들이 쓸 거리, 말할 거리, 내가 알고 싶은 거리가 없으니까 독서 글쓰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진짜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막 미쳐버릴 정도로 있잖아요. 책 읽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꼭 말하고 싶은 거리들이 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글 쓰고 발표합니다. 결국 그러면 핵심은 스킬이 본질이 아니라 컨텐츠가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하려면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을 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그걸 답을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통일과 관련된 영상 한 편만 보여주셔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이 영상 하나가 자극이 되잖아요. 어떤 큐가 되고 계기가 되면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걸 보면서 뭔가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반응이라는 게 머리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결국 그 아이의 생각이 되고, 그거 갖고 대화에 나가다 보면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만의 생각, 쓸거리, 말할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답이 없는 질문에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여러 그러니까 이제 선배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라 라는 건데, 근데 그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애가 그냥 오케이 뭐 통일 보고 수행평가하고 끝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역사, 공룡, 자동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더 파고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파고들다 예를 들면 아까 제 경험처럼 역사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역사를 진짜 좋아하네? 또는 누가 인정해줘가지고 너 역사 진짜 잘한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정체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이거 좋아하네? 잘하네? 그게 뭐예요? 아 나 이거 계속 더 알고 싶어. 그게 꿈의 씨앗이라고 저는 부르는 건데 꿈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걸 더 파고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실 때도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건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진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거 계속 파고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더 자기만의 주제, 자기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서글 쓰기 발표하는 힘을 기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항상 덕질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들 뭐 연예인이든 운동선수 덕질해보신 분들 이 덕질이라는 건 엄청난 열정과 끈기와 인내를 요하는 일이거든요. 티켓팅 몇 시간 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 인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가수의 혈액형 뭐 전문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 정신 반만 써서 공부 좀 해봐라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일종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파고들어본 과정에서 내가 끈기, 인내, 열정, 몰입하는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초등 때, 뭐 심지어는 중학교 때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초등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기 서사 만들고 자기 꿈 찾는 과정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만다라트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옆에다가 작은 목표 써보고 다시 그거 쪼개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뭐뭐 해야 되는지를 써보게끔 하는데 자기 생각을 끄집어낼 그렇게 큐를 주면요. 생각보다 잘 끄집어내요. 그럼 저는 부모님들이 아 뭐 시켜줘야 되지? 어떤 경험 시켜줘야 되지가 아니라 그거 보고 저는 그거 하나씩 도장 깨기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조류 전문가가 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탐조를 나가요. 그러니까 새해 보러 가서 사진 찍고 탐조 일기를 써요. 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자동차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모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 사시는 분인데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자동차 전시장 가고 자동차 볼 수 있는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얘는 자동차를 더 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재원 가겠다고 합격했어요. 왜? 서사가 확실하잖아요. 자동차 나는 공부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여를 하는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덕질들을 했고 얘는 블로그도 써요. 그리고 유튜브나 해외 유튜브도 찾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외 자동차들 막 찾아갖고 블로그 글을 써요. 이게 저는 가장 완벽한 학습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안 할 것 같으세요? 얘는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태도도 바뀌었죠? 주입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덕질의 과정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런 애들이야말로 공부도 잘할 뿐더러 지금 입시에서 요하는 아이들이다. 지금 영어 수학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본질로 돌아가서 입시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파고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초등 부모님들 무슨 요새 7세 고시니 9세 고시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결국 대학 잘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놓고 보고도 그 방법은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고요. 남이 시켜놓은 거 누가 더 빨리 7세 때부터 외우고 주입하냐 갖고 지금 경쟁하는 애들이 어떻게 자기 꿈 찾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이 변하는 본질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아이한테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에 준하는 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들도 덕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덕질 그건 뭐 평생 하나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야 뭔가 그래도 삶이 재밌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요 아이브 때문이 아닐 겁니다. 얘가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좀 과하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어떤 선은 그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돌 아니면 축구 유튜버 되고 싶다 이런 애들 많아요. 부모님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차피 그 꿈은 바뀔 겁니다.
시간 지나면. 어릴 때 다 축구서 저도 꿈이었어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어차피 지금 꿈 영원히 안 가고요. 수십 번 바뀌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진짜 얘가 좀 너무 진지해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 재능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 꿈을 바꾸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 꿈 더 파고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축구 선수 꿈 포기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애들이 왜 축구 선수 생각하냐면요. 손흥민, 막 호날두, 메시의 화려한 것만 봐서 그래요. 축구 선수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하루 이틀만 느껴보면요. 아, 진짜 쉽지 않네 느낄 거고요. 두 번째, 실제 거기 가면 거기 전문가들이 너 쉽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거 애들이 들으면 금방 현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얘기를 부모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축구에 재능이 없네가 남는 게 아니라 내 엄마 아빠는 내 꿈을 지지해 주지 않아.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등록하세요. 아이돌 오디션 내보내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어릴 때 가수가 꿈이었던 애들 중에 가수 제일 빨리 포기한 애들의 공통점은 오디션을 나가본 거였어요. 이도저도 아닌 게 전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는 축구, 아이돌 다 좋은 공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서울대 후배가 동방신기에 엄청난 덕후였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였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첫 번째는 공부를 덕질하듯이 했대요. 덕질했던 집착력이 공부에 적용됐고, 실제로 그래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안 알려준 것도 내가 막 반이어 유의어 찾아가지고 해봤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자기가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돌이 될 수가 없으니 엔터테인먼트사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당시 동방신기 그거 보면서 나는 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켜주는 법조인이 되겠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실제 로스쿨 갈 때도 그거 자소서에 썼대요. 진짜 그런 사례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는 못 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는 각국의 축구 리그를 분석했는데 왜 이 리그는 잘 되고 이 리그는 잘 안 될까? 그거를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국가적인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구나? 그걸로 자소서 써가지고 특목고 가고 서울대 사회학과 갔대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정치외교학부에 밀리터리 덕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심어주려고 하는 공부 이유보다 오히려 더 빠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꺾으려고 하시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프로그램 하면서 멘토링을 해주는데 버추얼 아이돌이 꿈이래요. 부모님들 들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버추얼 아이돌.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예고를 가고 싶고 노래를 하겠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재능이 있지는 않대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했냐면, 버추얼 아이돌, 근데 버추얼이라는 게 되게 뭐 VR, AR, 메타버스 되게 나는 비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근데 거기서 꼭 노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를 들면 BTS도 있지만 BTS를 기획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버추얼 아이돌도 그 세계관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그런 세계관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희소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아이돌이냐 버추얼이냐 했더니 자기는 버추얼, 그냥 그 분야가 너무 좋대요. 유튜브 보면서 덕질하고 있대요. 그러면 난 너무 비전 있는 분야고, 네가 오히려 꼭 아이돌이라고 국한 짓지 말고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막 꿈을 막 지지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 플래너 아무리 시켜도 안 쓰던 친구가 저한테 매일 지금 플래너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꿈을 지지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시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좀 덜어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관련해서도, 학습과 관련해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마음이 조급하시죠. 그리고 저는 왜 조급하신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들의 체감 속도와 부모님의 체감 속도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1년이라는 단위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또는 한 학기. 근데 아이들의 1년에는요, 1년에도 수백 개의 변화와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어린아이들의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꿈도 그 과정에서 수십 번 바뀔 거고요. 이 아이의 태도 수십 번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부모님들이 인정하시면 충분히 이 아이가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어주셔야지 이 과정을 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